또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진빈 크리스토퍼로 신부입니다. 오게 된 거는 김현태 신부님하고 제가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왔어요. 원래는 아주 옛날부터 알았었고요. 제가 그냥 선배니까 많이 알았었고, 그리고 안산을 이제 제가 본당이 부임으로 바뀌어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본당이 신도시인데 안산에 있는 고장 신도시가 있어서 거기를 처음부터 도시 개발을 할 때 4개를 쪼개놨어요. 그래놓고 각 공원마다 하나씩 자리를 잡았어요. 성당을. 그래서 한 지붕 4가족으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본당신 혼자 하다가 저희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에서 쪼개지는 단계라고 해서 봤는데, 신기한 건 제가 그동안 모든 걸 다, 모든 본당이나 제 했던 업무들이 전부 다 항상 일이었어요. 일. 초대가 아니고. 이대만 해가지고 초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드디어 성당 들어가니까 지금은 초대가 되겠다 하고 딱 갔어요. 갔더니 웬걸. 나는 이대예요. 모본당이다.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묶은 본당이 있잖아요. 그게 성말의 성당인데 성말의 본당. 저는 거기로 가니까, 저는 모본당 가니까 2번째가 되고, 김원태 신부는 나가는 본당이에요. 똑같이 갔는데, 나가는 본당 가니까 초대 신부가 되었고, 아씨, 바쁘지. 아직까지 초대 본당 신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2번째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함께 5년, 제가 5년 정도 있는데, 한 3, 4년 같이 지냈죠. 여기 오시기 전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제가 지구장을 하고, 홍태 신부님이 총무를 하면서 같이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아주 꼼꼼하죠. 아주 꼼꼼하고, 제가 해보니까 참 피곤하긴 해요. 특히 돈 있잖아요, 돈. 지구협회잖아요. 그 문제 돈이 있으면 저는 돈을 쓰는 편이에요, 막. 그냥 밥 먹으러 자고, 뭐, 수업을 먹자 그랬는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회비를 미리 선납했잖아요. 나중에 안 돌려줄 것 같아서 줘라. 아주 모두 꼼꼼하게 하시고 전화 정말 잘하고 그 멋진 신부님인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번 와서 강의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강의하겠다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책을 좀 팔아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품절돼가지고 책을 못 팔고 그냥 마을만 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산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본당 신부를 하고 성당을 지었어요. 둘이 같이 성당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설계해서 제가 지어서 이제 동호수도 끝났고, 황태 신부님은 좀 들어오네요. 황태 신부님은 같이 가서 성당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다 끝냈어요. 근데 주교님이 중요한 데 써야 되겠다 해서 빼갔어요. 그래갖고 성당은 전 따신 분이 저요.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당도 이제 하나 지었는데, 저희가 302평이가 돼요. 저희 땅이, 성당이. 근데 현태 신부님이 있던 안나 성당은 한 평 더 커요. 한 평. 303평이 된다고 맨날 저보고 약 올려요. 땅 좁은 곳이라고. 한 평 차인데. 그렇게 지나면서 성당은 어쨌든 뭐 작은 땅이지만 300평 정도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꽉 차게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는 상당히 커 보이게. 그리고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다 저희 마당이에요. 큰 공원이. 그래서 마당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 일을 하고, 본당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있는 본당은 신도시니까 그래도 좀 경제적인 면에서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랑 비교하면 집값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안산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사람들이 신도시니까 있어요.
있다 보니까 거기는 사회복지 활동을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 하나가 이제 수요일마다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저희 동네는 학교를 도와줘요. 학교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면서 또 의문스러운 게 내가 쟤들을 도와줘야 될까 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천에 여기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과천에 우리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장학금 주자. 그럼 줄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 주자.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데가 없어. 제가 예전에 포일에 살았어요. 포일 알지? 알죠? 그때 여기가 다 이제 같은 지구여서 제가 과천과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청년기대도 하고 아까 미사에서 했던 남부로시 도망갔네. 전도에서 김정환 교수죠. 혼자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보니까 포일은 도와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근데 앞에 있는 평촌분당 도와줄 데가 없대요. 우리한테 나와요. 국가대에 나가지고 신부님 혹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자기 동네나 잘 지키세요. 그랬더니 저희 동네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를 넘어오는 거죠. 근데 다른 동네는 어떠냐?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다 도와줄 게 많아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지금 후대신 분이 같이 있으면서 저희 지구에서 모임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가 조건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함께 모임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저희 분당은 아니에요. 다른 분당인데 저희 지구 안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분당에서 도와주기 힘들죠. 분당도 힘드니까 어차피. 근데 저희가 지구 전체가 함께해서 도와주자 해가지고 무료 급식소라고 보통 말하는데 원래는 이제 경로식당이에요. 노인들,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는 식당. 근데 거기 가로치고 무료 이렇게 들어가서 돈 안 받고 하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장이라 소장을 해갖고 그냥 없던 거에서 만들기 시작했죠. 시민들이 잘 도와주셔갖고 잘 만들어서 지금 평소에 한 80명 정도가 매일 평일날 점심 식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데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그 도시락 배달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멀리까지 뛰어요. 저는 천주교 조직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분점들이 많잖아요. 다른 분당은 다 분점이에요. 여기서도 인덕원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신교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게 여기서 밥을 만들어서 인덕원 분당 갖다 주면 분당에서 알아서 뿌려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천주교가 정말 잘 되는 조직입니다. 마음만 맞으면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도 도시락을 보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150명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 도시락 가는 거 치면 월 수분 150명 분을 식사 준비를 해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내요. 아침 시작해서 밥 먹기 전에 보내야지 밥 먹은 다음에 보내면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 관계를 잘 풀어내갖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봉사는 이제 분당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분당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쉬워요. 앉아갖고 우리 담당하는 자매한테 짜봐요. 다 그러면 간단해요. 1000명당 한 주. 그만 하면 끝이에요. 저희 분당 2000명이 신자예요. 그럼 저희 분당은 2주. 10분이면 또 안 넣어본다면 1000명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상록수는 3주. 배제하면 끝나요. 쫙 해놓고 띡띡띡 하면 1년이 쳐 나와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간다. 처음에 1월달에 가면은 뭐 5월달에 가고 뭐 10월달쯤 간다. 이게 쫙 나와요. 그거 쫙 보내고 오세요? 그럼 끝이에요. 뭐 전화할 것도 없어. 알아서 다 오셔. 알아서.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정말 이분들 불쌍하다는 느낌이 처음에 들어요. 불쌍하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드냐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에 진짜 힘도 없어요. 막. 그렇지만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얼마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을까. 지금들 80, 70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25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탈출해서 넘어오셨는데 그냥 항상 술 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노래를 딱 하세요. 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절의 노래 있었죠. 그거 딱 빨라 그거 하나만 하세요. 맨날 술만 드시면 항상 고향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픔들 들어오면 우리 아버님 말씀 들어오면 제가 우리 뻥으로 알고 있는데 뻥 같지는 않긴 한데 뭐 그냥 우리 땅은 밟지 않았다 막 맨날 그래요. 부자였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숨쉬고 뻥치시네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어린 나이 때는 그랬겠죠. 지금 조금만 이렇게 커 보이니까 막 그랬을 텐데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혼자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뭐 동동시장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어요. 일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할머니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와서 가족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좀 잘 해드리면 나올 텐데 가족마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얻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 식구들에게 이분들에게는 어쩌면 이날 이 식사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외식하는 느낌이 들게 해드려라. 잔치하듯이 해드려라. 매일매일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한국 돌아가셨는데 진짜 그분도 돌아가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에게 우리 했던 음식이 한 끼지만 그분에게 그래도 우리가 할 최선의 것이었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갖춰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현모사라든지 조성가정,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들 데리고 있고 뭐 그 부부 중에 뭐 한 명이 없든지 아니면 부부가 있긴 한데 둘이 맞벌이 나가갖고 애를 돌볼 수가 없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개념이에요. 뭐 어느 목사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결국 목사님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좋은 거예요. 좋은 일 하겠다고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인간을 받았어요. 시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과포화라 안산에 너무 많게 60개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아니 천주교는 아무것도 없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했다. 천주교에는. 그걸 얘기를 하고 아니 당신들이 볼 때는 과포하지만 내가 보는 어려운 애가 있는데 쟤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보면은 저는 이제 하드웨어랄까요? 이제 집 준비하고 후원자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외곽을 준비하고 내용은 본당 교사들에게 청년들이 맡겼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애들이 봉사활동을 한번 갔다 오면 의무된 신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가봐요. 가서 음식 해주는데 갔다 오면 교사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고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거예요. 반응들이. 쟤들은 어떻게 저런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본당과 좀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당에 데려와서 무용과 율동을 시켰어요. 차를 데리고 왔는데 한 두세 번 하니까 안 되겠어요. 성당 애들 같으면 차 타면 얌전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포기했어요. 사고 날까봐 걔들을 데려오는 걸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해라. 죽어라 살아. 왜냐면 사고 나면 아주 곤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어요. 저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마다 왜 저런 애들이 다니는 게 아니래요. 우리 본당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애들은 까부어도 거기에요. 까부어 받자. 근데 우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거의 뭐 인간의 탈을 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런 애들한테 우리가 밥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걔들을 그냥 두면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진되고 일진 뭔지 알죠? 우리 애가 하나 또 있었어. 일진애가 그중 나갔어요. 지금 나갔는데 일진애가 있고 계속 돈 뜯고 싸우고 그리고 공부는
좀 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번에 시험 보고 봤더니 뭐,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물어보니까, 저들은 점수가 없어요. 몇 명은 잘해요. 그 중에도. 근데 좀 많은 애들이, 반 이상이 점수가 안 나온대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점수예요. 어떡하나. 또 선생님들에서 가르쳐요. 근데, 6학년인데 ABC를 못 읽어요. 그런 거예요. 6학년인데. 옛날에 못 읽어도 되는데 지금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 한다고, 이미 다. 그리고 뭐, 곱셈 나눠서 하고 들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대로 뭐가 못났을까? 딱 하나예요. 못난 부모입니다. 못난 부모. 부모가 못났기 때문에 걔들이 덤탱이 쓰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예뻐요. 참 애들이 귀엽고 잘하는데 걔들이 행동하는 게 막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딱 그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아주 살끝없게 잘 다가오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3학년짜리인데 뭐 저한테는 뻥쳐요. 걔가 왜냐면 저희는 올백 시험 봤는데 다 맞았대. 그래서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막 뻥치고 막 그래요. 그 제가 들어가면 애들이 천주교 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신자고 나머지 그냥 보통 애들이거든요. 무슬림도 있고 회교도 애도 있어요. 가면은 신부 입장 그러고 막 따라다 지들이 그래요. 저 6개월 내가 참았어요. 그럼 그 모습을 그냥. 그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주 월마에 1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애들 8명에 교사 8명을 데리고 제국도로 갔어요. 1박 2일. 거기서 확 잡아갔어요. 불리고 막 해라.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다 봐라. 했더니 교사가 더 많잖아요, 애보다. 10개월이 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꼼짝도 못하고 줄도 잘 서고 밥 먹기 전에 구워 먹어. 했더니 옛날 같으면 구워 어딨어요? 그냥 팍 먹고 가버리지. 난 싫어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구워 다 잘하고 이제 사람 좀 됐어요. 사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쏟으니까 애들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이제 분위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뒀으면 어쩌겠냐고요. 그냥 뒀으면 밥을 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 돈 다 제가 내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저와 저희 후원자 몇 명이서 내는 거예요. 월급도 우리가 주고 왜냐면 지원받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이제 이번에 7월 달부터는 급식비 지원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택도 없죠. 왜냐면 월급은 그 정도 못 줘요. 직원 2명이 있는데 이자만 해도 뭐 빌린 돈 이자만 한 달에 뭐 100만 원까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 모아서 주고 있는데 막 쓸어놓는 거죠, 지금 막. 근데 애들은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은 불쌍한 애들이니까 당연히 먹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군대처럼. 시작! 그러면 이제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해요. 그냥 뒀으면 걔들은 뭐든지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고 자기 거는 잘 챙겨요, 자기 거 다. 남의 거 보지도 않아요. 내 것만 잘 챙기면 돼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기주의적이고. 근데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건 저희가 해서 그런데 얘들이 왜 그럴까? 결국 보니까 뭐 조선가정. 그것도 할머니인데 이모 할머니랑 살아요. 애기들이. 부모도 없어. 어떻게 된 건지. 애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오빠는 동생 축하면 때리고 얘는 눈치만 봐가지고 얘가 어른 같은 거 또 눈치만 딱 빠내가고 무슨 말하면 쫙 귀여우지 않아서 귀엽지. 그런 애들 있는가 하면 말을 안 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정신 이상하고 어떤 때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 다 그거예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니까. 그 중에 두 아이는 저희가 있는 그 연립주택에 위층에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애들 둘이 오는데 걔들은 또 달라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이제 돈을 주면서 한동안 잘못해갖고 그 돈을 잡아야 좀 어려워서 제가 받아줬는데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들은 달라요. 같이 있어도 하는 게 달라요. 엄마가 있다 없다 돌봐준다 돌보지 않는다 이 차이는 엄청나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보니까 애가 좀 약간 이상이 있는데
교사들이 얘기를 해줘요. 들어보니까 얘가 그 실내화 있지, 실내화. 초등학생이니까 실내가 있어요. 실내 바닥이 새까맣게. 실내 얼마예요? 뭐 3,000원, 5,000원 할 거예요. 애들 거. 근데 그걸 안 사줘요. 왜 안 사주느냐? 엄마가 새엄마예요. 엄마가 새엄마. 안 사줘, 그걸. 그 계모가 참 그런가 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 집은 그래요. 그리고 들어오면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아이들. 결국, 그러니까 애가 행동하는 게 달라요. 자신감도 없고, 계속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하나 빠지면 들어가고, 그냥 툭 하면 울고, 뭐, 이 행동들 보고 있으면, 성당 애들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성당 애들. 그 다음에 애들 보고 있으면, 성당 애들 보고 있으면 제가 그냥 나오기만 하고, 아이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봐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살아가는 게, 걔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불행한 건 이제 갈수록 우리 시대가 변한다는 거죠.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부모가 갈라쓰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둘 다 애 안 맞겠다. 옛날에는 애 때문에 싸워서 맡으려고 이혼하면 양육권 때문에 싸웠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가 데려가라, 네가. 나 못한다. 나는 그냥 양육비 얼마 주겠다. 이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애들이 부모한테 짐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시대가 참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잠깐 돌아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조카들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 같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조금이었지만 지금 거의 누구나 다 한 달이면 건너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잘하면 돼요. 근데 그동안은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앓다가 끝나요. 우리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누구한테 얘기만 했으면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누가 해주고, 그걸 듣고,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는 혼자 끙끙 앓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요즘 시대의 부부들 모습 들어보셨나요? 나이대별로 달라요. 거기 없어요. 그건 지금 안 할 테니까 할 거예요. 미리 보니까 리스트할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 부부들 살아가는 모습이 나이대 따라 틀린데, 20대는 어떻게 자느냐, 잘 때. 20대. 마주보고 잘 때요. 마주보고. 그냥 도망갈까봐. 30대가 되면 이제 마주보는 거 좀 안 돼요. 이제 그냥 하늘 보고 천장 보고 자요. 이제는 안심됐겠죠. 안심해서 하늘을 보고 자. 40대가 되면 이제 등을 메고 잔대요. 돌아서서 싸우기도 했겠죠. 50대가 되면 이불을 따로 덮어요. 한 이불이 아니라 나눠서. 60대가 되면 각방 써요. 각방.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어디서 자는지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잠만 자면 돼요. 자, 그런 이야기 옛날에 더 재밌어요. 또 요즘에 또 우리나라 사회가 바뀐 게 하나 있죠. 바뀐 거는 옛날에는 뭐 칠거지약 뭐 이러면서 여자들이 많이 쫓겨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서양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남자가 쫓겨나잖아. 그래갖고 옛날에
그 신부대가 얼마 안 돼서 유학 갔을 때 보니까 그 유럽에 거기 이렇게 광고에 보니까 가방을 하나 여자가 탁 싸가지고 바깥에 내놔요. 그게 자기 가방이 아닌 거죠. 신랑 나가라고 쪼꿔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약간 코믹하게 요즘 걸 그 말한 게 있는데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이혼 사유. 이혼을 왜 할까? 이혼 사유. 20대에는 재미있게 안 해주면 이혼한대요. 남편이 부인을 재미있게 안 해주면 같이 잘 놀아줘야 되는데 30대가 되면 매일 일찍 집에 와서 밥상 차려줘요. 이러면 이혼한대요. 칼퇴근. 조심해야 돼, 칼퇴근. 딱 제 시간에 딱 퇴근해갖고 밥 줘. 이러면 30대 되면 싫대요. 40대가 되면 부인한테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맞는데요, 그거. 50대가 되면 이제 부인이 너 나갈 일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60대가 되면 이제 그 남자들이 특성이 젊을 때는 혼자 잘 다녀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형님이 다 그러실 텐데 꼭 부동반 모임 가려고 그러죠. 혼자 가는 거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해요. 같이. 그래서 나하고 놀아줘 하고 쫓아다니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70대가 되면 살만 다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 80대가 되면 재밌잖아 함선입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사회는 현재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회는 자체가 불쌍해요. 남자가. 이제 사회가 흘러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가 황혼 이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시대가 막. 그래서 우리도 조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걸 잘 피해가야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게 뭐 이혼보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사회는 불행하게도 이거 말고도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진짜 이혼을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거. 심지어 뭐 따귀한테 때렸다. 그거 이혼해요. 근데 신랑은 어떻게 술 먹고 싶다 못했대 그런 건데 뭐 우리 장난칠 때 하는 것처럼 했다고 생각한 거 자기는. 근데도 부인이 확 돌아가지고 이혼해버려요. 언어의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진짜 이혼할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있지만 지금은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닌가.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에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쉬는 거죠? 아니요. 자,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터넷 사용하면 인터넷이 효과가 뭐가 있냐면 파악이 빨리 돼요. 말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빨리 되는데 문제는 틀린 말을 올리면 그것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틀린 말을 올리면 그것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해요. 주로 한 개도 모르면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글을 올려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혼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글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홈페이지는 물론 교회 홈페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신부님이 있겠죠. 신부님이 이제 답을 썼어요.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사랑하는 분이 이혼을 하셨다면 먼저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죠. 중요해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을 했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이제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번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녀를 제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생각을 잘 보셔야 돼. 이제 머리 확 써야 돼. 이제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천주교 신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한 거 중요해요. 근데 이분의 답은 천주교 신자면 문제가 될 거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된다. 이거죠. 신자가 아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누가 살아나? 봅시다. 자, 둘은 결혼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결혼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하거나 말거나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지요. 사실은 지도 좋은 일을 해요. 지금 세대가. 근데 하면은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 왜 안 될까요? 네. 이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편은 누구예요? 전 남편이 우리가 보는 남편이에요. 이혼했어도. 왜? 우리는 이혼을, 천주교는 이혼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인정을 안 해요. 신자와 비신자와 상관이 없어요. 이혼 자체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래서 바로 혼인할 수 있다?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은 좀 고등학교 살펴보면서 공부되죠. 이분의 말이 참 재밌어요.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교회법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래저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고 월권입니다. 따라서 천주교를 알기 전에 행한 이혼이라면 재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비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그것도 공식적인 매체에서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 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한 것이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 그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회혼은 완전한 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어떨까요? 사회혼이 완전한 혼인일까요? 완전한 혼인이 아닐까요? 일반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둘이 약속을 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부예요? 아니에요? 사회 사람들이, 일반 신자 아닌 사람들이 네? 사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죠. 그걸 사회혼이라고 해요. 우리 표현으로 사회혼. 네? 근데 이거 부부예요. 근데 이분은 사회혼은 완전한 혼인이 아니라고 해요. 사회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성당 나오기 전에 두 사람 다 비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살다가 온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런 말에 의하면 부부가 아니던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인데 아마도 이 글을 쓴 사람의 뜻은 다른 걸 거예요. 뜻은 신자끼리 해서 성사혼이 돼야 성사혼이 돼야 이게 진짜 완전한 거다 말하고 싶었다는 걸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혼을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는 이거는 잘못이에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은 뭐 10,000원짜리 먹었어요. 한 번은 5,000원짜리 먹었어요. 한 번은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요. 자, 먹었어요. 다. 어떤 걸 먹었든 먹었어 먹은 거죠. 한 끼 식사한 거잖아요. 100만원짜리 먹든 5,000원짜리 먹든 1,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 물론 비싼 거 먹으면 더 좋은 거 먹으면 좋겠죠, 기분이. 그러나 똑같이 먹은 건데 그걸 놓고 저거는 식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라면이 슬퍼하죠. 저는 아무 라면으로 때우는 건데 때운단 말은 사실 나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라면 하는 사람이. 라면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라면은 그 자체가 식사가 되면 돼요. 되긴 되는데 좀 안 좋긴 하죠. 그런 거 조금. 근데 많이 나면 조금씩 괜찮은데 먹었다 이거예요. 배가 불렀어요. 다녔어. 그럼 된 건데 그거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것을 잘못입니다.
또 어떤 자매가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성당에서 혼인했어요. 아이를 낳아서 잘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성사생활을 해도 될까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결혼식을 했어요. 성당에서. 보통 하듯이 했어요. 살다가 이혼했어요. 어떤 이유로 헤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남자가 없어요. 사귀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그냥 애들 키우면서 살지 뭐. 애들 바라보고 살지 살아요. 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진짜 확실해? 이혼했는데? 아까 이혼한 거 아닌데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뭐 크게 말해봐요. 재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별을병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딴 데서는 그냥 많이 부러지는데 여기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법원에서 일을 하니까 법원은 이혼한 분이 오는 거예요. 이혼하고 해결을 달라고 이제 법원으로 와요. 그 이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 전에 이제 고해상사를 보려고 이제 고해를 들어갔대요. 성지에 가서 또 성지에 가니까 좀 분당하고 다니니까 더 마음이 보내겠죠. 그래서 나도 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을 했죠. 신부님, 저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다짜고짜 나가. 나가. 이혼한 주제에 무슨 성사구로 와 나가. 이랬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상처가 더 된 거죠. 가뜩이나 상처 입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나가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2배, 3배 된 거죠. 그래서 참다가 막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은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거는 죄라고 보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가 이혼을 도장 찍어서도 우리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보기는 참 애매해요. 좀. 근데 잘못된 일은 맞아요. 죄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도와줘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들을 모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재혼을 안 했다. 그러면 가능 안 하잖아요. 이 조당의 문제가 제일 큰 거는 결국은 성관계 가늠이에요. 마지막 가면. 그게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포인트가 돼요. 가늠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생겨요. 이것저것.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재혼을 안 했으니까 혼자 사니까 그냥 독신으로 살고 우리 식으로 본다면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 이란이나 이런 데로 돈 벌러 떠난 거야. 중동으로 떠나서 못 만나는 거야. 둘이.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상태로 보는 거지 이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편하고 떠나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응? 아이 키우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는 거죠. 어제 그 주교님하고 같이 이제 전국의 시민님하고 교구청 이제 시민들하고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식사를 하다가 여기 과부 얘기해서 과부란 말이 도대체 한자 무슨 자일까? 그러고는 다들 몰라. 한자가 신기하고 신기해요. 그래갖고 알아봐라 이거 알아봤어요. 근데 가짜 무슨 가짜인지 아세요? 과부한테 가짜요? 모자랄 가짜예요. 양이 모자르다. 외롭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 그 단어가 그래요. 내용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부부가 모여서 같이 오늘도 살고 싸우면서도 잘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 그 단어 자체. 그래서 그 말도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주변과 같이 그런 말은 꼭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말이 좀 그러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혼을 한 사람도 똑같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나가. 이거는 참 가혹한 일인데, 그렇다고 이제 재혼을 해라. 재혼한 다음에 또 우리 해결해 주겠다. 요거는 좀 상황 따라 틀립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면 되겠는데, 먼저 이제 조금씩 보세요. 제일 처음 거, 쉬운 것부터. 같은 교구 신자들 사이에 정상적인 성사혼. 맞죠? 저는 수원교구 호평성당 신자로 애들의 본당은 수원교구 호일 본당입니다. 둘 다 처음 결혼한 것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에요. 호평은 제가 그때 글 쓸 때 있던 본당이고요. 호일이 그전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쓴 거죠. 자, 여기서 본당 쓴 것은 변함모 신자인데 썼을 텐데. 자, 둘 다 하여튼 수원교구의 그냥 보통 전원총각들이에요. 결혼 한 번도 안 했던 초혼들.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거 중요한 거죠. 항상 모든 일은 끝이 중요하기 이전에 원인은 항상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결혼을 잘하면 문제가 덜해요. 시작을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나가요. 요즘에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성당 잘 안 나오고 냉담하잖아요. 애들이 부모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또 결혼식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하신 집 가정도 어떤 때 그냥 예식장 가서 픽 결혼을 보내요. 그건 참 저희 고민돼요. 축하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은 축하해주고 싶죠. 결혼식 하니까. 근데 축하해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왜? 성당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정상회의가. 그때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혼인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혼인을 하겠다는 결정이 되면 두 사람 간의 결정이 되겠죠. 합의가 되겠죠. 그러면 집안 식구들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분 어른들께서 날 잡자. 그리고 이제 손도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하고 나면 거기서 먼저 성당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본당 신부님과 먼저 말씀을 나누셔요. 우리 애가 언제쯤 결혼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10월달쯤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미리 애들이 10월쯤으로 날 잡으려고 그러는데 신이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를 날 잡았어요. 그때 꼭 해주세요. 이런 게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나라고 받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잡았는데 뭐 신부님 뭐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면 뭐 그때 뭐 본당에 큰일 없을 것 같네요. 그때 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일날 혼비 하시면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주일날 혼비 안 했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 지금들은 많이 해주잖아요. 신부님들이 시간 조금 하면서 큰 본당은 좀 어렵고요. 작은 본당들은 저 같은 미사를 2대라는 거 주일날.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일날 또 해주죠. 그러면 토요일날 할지, 주일날 할지, 평일날 할지 같은 것들은 신부님과 상의를 하기 시작하죠. 일단 그 상의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 될 사람 신장이 아니냐 따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먼저 할 건 있겠죠. 집안이 먼저 할 거는 결혼한다 그러면 특히 시어머니나 쪽에서 먼저 말할 게 세례받아야 된다. 상대가 비신자라면 하고 압박을 심하게 줘야죠. 그것도 사귈 때 압박 줘야지. 이미 딱 정해지고 나면 힘들어요. 결혼식 하고 할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전에 해야지. 결혼식 하기 전에 미리 잡아줘야지. 결혼식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 안 들어요. 이미 뭐 다 했는데 뭐 벌써 나왔는데 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돼. 그 전에 잡으셔갖고 세를 받게 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교리관에도 가나까지는 밀고 가봐야 돼요. 상대가 뭐 목사님 딸이다 그래도
밀고 나가봐야 돼. 일단 보여줘야 돼. 목사님 딸이니까 내가 먼저 기죽어서 안 되겠다. 그 순간 아들 뺏겨요. 계신 대로 뺏겨요. 계신 대로. 원상으로 계시고 나가는 말이 있던데 그런 거 들려요? 마누라한테는 원상우가 영생 받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열심히 또 우리 신부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요. 딴 데로. 왜? 마누라한테는 참기 힘들어요. 근데 마누라가 신부 시간 더 센데 보통 자 끌고 오는데 참. 그래서 그때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부딪혀보셔야 돼요. 그리고 둘이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 웬만하면 노력을 해요. 웬만하면. 그걸 이제 해놔야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너 그때 약속했잖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약속을 다 미리 하시고 받으시고 가능하면 세례까지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본당 신부님께 날짜를 정하죠. 정한 다음에 같이 정하는 게 이제 뭐 잔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정하겠죠. 그리고 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까지는 이제 보통 혼주 측에서 해줘요. 어르신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할 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본인들이 들어오면 항상 결혼식 할 때마다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는데 절대 안 복잡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날짜 정했잖아요. 그러면 혼인강좌 가서 가나강좌 받아오면 돼요. 그것도 수원쪽으로 있지만 시간이 안 맞으면 서울 쪽이나 다른 데 가서 받아오면 돼요. 강좌 했다는 수료증만. 그러면 준비 끝이에요. 사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가족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죠. 혼인관계기록부 옛날 호적불법 그걸 띄우는 거예요. 띄울 때 거기에 그 말을 꼭 해야 되죠. 그 전에 혼인사실이 다 기록된 거를 달라. 띄워달라. 요즘 잘 안 띄워줘요. 그냥 안 띄워주고 돼 있어요. 본인 요청을 해야 돼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 보호가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인한 적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있는 거. 혼인한 거, 이혼한 거 다 있는 그거를 띄워서 갖고 오면 돼요. 옛날엔 세례신문서 띄워왔어요. 본인들이. 그것도 제주도 가서.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곳이 제주도다. 사는 곳이 수원이다. 그럼 제주도 가서 띄워왔어요. 지금은 그런 우편으로 다 하니까 통칭을 하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세례문서는 본당에서 다 해결을 다 미리 해줘야 돼요. 그런 거 다 그거는 본당에서 해결하니까 두면 돼요. 두면 되고 그리고 면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쓰고 그건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괜히 지려 겁내가지고 성당 복잡하네 그런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인강좌를 제대로 받도록 잘 해야 돼요. 제대로 받도록. 그리고 혼인할 장소가 문제가 되죠. 어디서 할 거냐. 성당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 무조건. 둘 다 신작은 한 사람만 신작은 무조건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지. 성당에서 안 하면 혼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 중에 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능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성당에서 꼭 하도록. 만약에 뭐 예식장 가서 해야 된다. 하세요. 그건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기 전에 먼저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다음에 예식장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 와서 하죠. 그거는 이미 가늠을 다 해놓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면 안 되고 성당에서 먼저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 뭐 1억 들어서 하든지 뭐. 그럼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건 항상 없어요. 성당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당이 조건이 안 됐을 때 성당에서 간략 예식을 해서 이제 예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식장 가서 주례를 또 해요. 주례를.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학교방으로 있을 때 성당이 그냥 조립식 때 있을 때는 결혼식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성당에서 몇 사람 모여서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예식장 가서 또 주례해주고 양복은 또 안 쓰던 애들이 10만 원 주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보통은 한 번에 끝나죠. 그래서 혼인을
하는데 뭐 어느 성당에서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해요. 성당은 어디냐 이건 멋진 성당이 좋죠. 결혼식장을 남는 거 뭐예요? 사진. 그래서 그 사진빨 잘 나오는 성당 찾아요 사람들이. 그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 하객들이 뭐 찾아오기 쉬운 곳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닌데 현실은 좀 그걸 많이 따져요. 근데 진짜는 뭐냐? 진짜는 자기 본당에서, 자기 성당에서. 자기 성당에서 자기 본당 신자들이 가족들이잖아요. 다. 가족들이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국수 먹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외형에 치중해가지고 하는 거는 참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그 다음에 자기 본당은 어디냐가 또 중요해요. 여기 지금 호평과 포일이죠. 그럼 각자 같은 데 본당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마음 막히는데 신부님이 좋은 곳은? 여자 본당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네. 아, 제대로 하셔요. 응? 오래 하신 분의 모습으로. 그러나 틀렸어요. 옛날에는 17년 법전이 있어요. 17년도에 1910년에 나와서 1982년까지 썼던 교회법전이 있어요. 우리 전체 세계교회가 쓰던 법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여자 쪽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왜 그럴까요? 시집 가니까. 불쌍하니까. 사실은 뭐가요? 술과 외인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그래요. 그래서 여자 쪽에 마지막 배려를 해준 거예요. 떠나갔다니까. 지금은 바꿔야 될지 몰라요. 지금은 저기 명절 때 누구 있을까요? 친정과 시댁가요. 시댁을 스쳐 지나가든지 어떤 집들은 싣고 안 가요. 친정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남자 쪽에서 더 해야 될지 몰라. 마지막 이제 드디어 나 떠나는구나. 아들 뺏기는구나. 그럴지 몰라 진짜 이제. 마지막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한쪽을 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게임.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배려해주는 거죠. 배려해서 이번에는 누가 좀 좋겠다는 거는 그건 서로 해야 되는데 저도 요새 좀 조금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갔을 때부터 아주 예쁘게 잘했던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빠가 얼마 전에 결혼식 크게 했어 성당에서. 그랬더니 또 신랑대회도 내가 또 같이 활동했었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 다른 곳이에요. 의료분당 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쪽 가서 하겠다고 내가 삐져있어요 지금. 아니 나는 못 보내. 내가 어떻게 걔를 보내. 안 돼. 내가 할 거야. 지금 이제 나랑 그 혼주하고 지금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어요. 나는 보낼 수 없다. 응? 내가 해야 된다. 응?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또 가서 하긴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기고 있는데 지금 서로 다 훔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파워게임이에요. 서로. 그래서 하는데 어디든 법적으로는 상관은 없어요. 양쪽 다. 다 권한이 있는데 그걸 부드럽게 해결을 해야지. 부드럽지 않으면 저는 시작부터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제3의 본당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두 군데 말고 베란다 가서 해야 되겠다. 이쪽에 성가자가 잘하면 몰라요. 성가자가 좋으면 이쪽 가서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안 되지만 본인들이 그러면 친구들이 힘이 있나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본당 식구님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 정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지. 그리고 엄마는 계속 있을 거다 성당에. 다른 가족. 엄마는 볼 때마다 깔려있고 그렇게 계속 투덜대는 거지 계속 내가. 그러고 살까요? 안 되겠죠? 안 돼. 그러지 말고 좀 말을 좀 똑같은 말을 잘하고 해갖고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본당에서 하고 진짜 안 될 때 이제 딴 데 가는 건데 그것도 좀, 네? 좀 교양 있게 문화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10분만 쉬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너무 다 못할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